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파레토 프랩에서 Microeconomics, Macroeconomics, Business with Personal Finance 이 세 과목의 AP 수업을 맡게 된 앤더니 킴이라고 합니다. 김대현이라고 하면 부르면 되고요. 음, 이제 오늘 제가 이걸 찍으려고 하는 거는 Microeconomics의 샘플 강의인데요. 이제 1강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, 어떤 것들을 배우는 건지, 어떻게 배울 건지에 대해서 간단한 샘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, 음, 매크로와 마이크로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.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차이를 먼저 알고 들어간 다음에, 이제 1강에서,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에서 무엇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랑 매크로 이코노믹스는 다른 점이 마이크로랑 매크로랑 이 단어 두 개가 다른 것처럼 그 범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별 시장,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파는 시장이라든지, 혹은 그 시장에 있는 firm들, 회사들, 혹은 individual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면은, 그것과 관련된 이론이라고 하면은, 매크로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전체를 좀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. 특히 이제 이걸 좀 국가 단위에서 보려고 하죠. 약간 거버먼트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크로가 조금 더 다가오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. 가령 GDP라든지 economic growth라든지 혹은 unemployment rate라든지 그러니까 실업률이죠. 그리고 inflation, 물가 상승 price level과 관련된 것들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막 들어보거나 혹은 부모님들이 얘기를 했거나 혹은 뉴스에서 봤거나 그랬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다루는 게 이제 macroeconomics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microeconomi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소비자, consumer, 혹은 이제 firm들, 혹은 특정 상품,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랩탑과 관련된 뭐 price라든지 demand라든지 수요, 그리고 supply, 공급, 이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런 이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되게 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individual markets라고 보면 좀 되게 쉽고, 그리고 이제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the whole economy라고 보면 되게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수업을 할 것은 이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이다 보니까 그러면 좀 더 개별 시장과 그리고 이제 individuals나 혹은 이제 firms에 대한 설명을 이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이콘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그 선택과 관련된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좋아요. 그럼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들을 좀 잘 읽어낼 수 있어야죠.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고,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어떤 행동까지 이어질지를 이제 알아야 당연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공부하는 학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어, 그럼 이제 오늘 어떤 것들을 공부해 볼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뭐 scarcity, PPC, trade, CBA, margin, utility를 다루긴 할 건데 근데 이건 샘플 강의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를 다 다루진 못할 것 같아요. 간단하게 term들만 좀 정리를 해주자면 scarcity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그냥 한국어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희소성이라는 단어인 거고,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의 want는 혹은 needs는 상당히 unlimited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어져 있는 resources는 상당히 limited 하다라는 것 때문이겠죠. 그 amount가.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unlimited한 want나 needs를 뭔가 satisfy 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때에는 반드시 어떤 것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죠. 그것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PPC라는 건 Production Possibility Curve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 두 가지를 생산한다 했었을 때 그 두 가지 중에서 A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은 B라는 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A 생산량이 늘어나면 B에 대한 생산량이 줄어들고 B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나면 A에 대한 생산량이 줄어들고에 관련된 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.
그래서 트레이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lower opportunity cost가 이긴다라고 제가 아래다 써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비교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해도 그냥 무방할 것 같아요. 그리고 CBA는 Cost Benefit Analysis라고 해서 그 benefit과 cost와 관련된 것들을 당연히 비교를 해봤을 때 선택을 잘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margin의 utility 같은 경우는 이번 수업에서는 하진 않을 것 같아서 우선 설명을 넘겨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체크를 해놓긴 했는데, 언제나 Central Economic Problem이라고 했었을 때, 이 두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. Unlimited Resources랑, 그 다음에, 미안해요. Limited Resources랑, 그 다음에 Unlimited Wants. 언제나 그 자원들은 항상 제한될 수밖에 없고, 근데 원츠는 상당히 무제한으로 갈 수밖에 없죠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있어서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. 여러분들에게 이제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24시간의 시간 중에서 잠을 얼마나 많이 잘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은 8시간을 하루에 자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, 어떤 친구는 6시간을 자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, 어떤 친구는 10시간을 자는 것을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이때 8시간을 자는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2시간을, 예를 들어서 2시간 적게 자고, 혹은 2시간을 많이 자는 걸 수도 있는데, 그럼 그로 인해서, 예를 들어서, 6시간 자는 친구들보다는 좀 더 좋은 피부 상태를 얻을 수도 있고, 키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겠죠. 근데 반대로 6시간 자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, 그 친구는 좀 뭐 피부나 키나 이런 데서는 좀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대신에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다면은 좀 더 좋은 GPA를 얻을 수도 있기도 하고 뭐 좀 더 좋은 AP 점수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그 시간에 뭐 영화를 본다면 영화를 한 편 더 봐서 만족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어떠한 선택이라는 걸 반드시 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무엇을 얻을지 잃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까닭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까 라는 것이 가장 큰 중심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. 그러면서 이와 같은 scarcity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, 그럼 이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,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선택을 하게 되겠죠. 아까 말한 것처럼 6시간을 잔다고 선택을 하든지, 8시간을 잔다고 선택을 하든지, 혹은 이제 이제 트레이드오프라고 오면은 6시간을 자는 대신에 뭐 공부를 더 할 것인가,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놀 것인가, 아니면은 뭐 내가 축구나 야구나 농구 같은 걸 좋아하는데 그것에 대한 프랙티스를 할 건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. 이게 일종의 약간 트레이드오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좀 더 내가 더 좋은 그 야구 실력을 갖기 위해서는 뭐 좀 잠을 포기해야지 뭐 이런 것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고요. 근데 이제 opportunity cost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냐면은 이제 어떤 것을 선택을 했었을 때 그 A라는 선택지와 B라는 선택지가 있었을 때 그럼 이 A라는 것을 선택을 한다고 치면은 그럼 B라는 것은 이제 A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가장 아쉬운 거 regret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. 예를 들어서 방금 말했었던 것처럼 내가 운동을 하는 선택을 했었을 때 그럼 가장 아쉬운 선택이 잠이 아니라 뭐 공부였다면은 공부라는 게 B가 올 수도 있고 혹은 잠이었다면은 잠이 B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이 B라는 것은 개인이 되게 서브젝티브하게 그러니까 가치가 다르게 부여가 되는 거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이 B라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그 트레이드-오프와 opportunity cost 그리고 choice, scarcity와 관련된 설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결국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경제학,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이 트레이드오프를 분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난해요. 이제 그것이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갖고 있냐, 그게 얼마나 크냐 적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르는 거니까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때 가장 좋다라는 거겠죠. 이제 그것을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고요. 자, 여기서 이제 할 것은 이제 factors of production이라고 해가지고
그 scarce resources들이 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콘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좋아요. 뭐 land, labor, capital, 그다음에 entrepreneurship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land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땅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. natural resources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오일이라든지 mineral, forest, water 이런 것처럼 자연에서 얻는 것들을 전체를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좋아요. 그 labor라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그 physical effort랑 mental effort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을 하겠죠. 예를 들어서 아까 바꿔 말하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그런 노동도 레이버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의사나 변호사나 이제 그 사람들의 지식과 노동 또한 레이버로 들어가는 거죠.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AP 강의하는 것도 일종의 레이버라고 들어가는 거죠. mental effort나 physical effort가 뭐 mental effort가 들어간다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캐피털을 조금 되게 중요하게 봐야 돼요. 이게 AP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, 뭐 AP뿐만 아니라 이콘 하는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. 이걸 단순하게 money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이게 money라고 보면은 좀 안 되고, 이거는,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써놓은 것처럼, 제가 써놓은 것처럼, produced means production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러니까 무언가를 goods나 혹은 services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종의 produced 된 resources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factories라든지 tools라든지 machines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뭐 delivery trucks, computers 이런 것도 가능하죠. 이제 여기 아래다가도 써놨지만, 머니가 캐피탈이냐고 물어봤었을 때, 이게 좀 되게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.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좀, 어, 직면했었을 때. 근데 그러면, 그때는 머니가 캐피탈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정도를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엔터프리니십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 리소시스를 여기에 있는 리소시스를 잘 오거나이즈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생산할지를 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리스크들을 좀 부담하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. 당연히 안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결국에는 뚫고 나가고 뭔가 시도를 하고 이런 일종의 스피릿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factors of production 중에 한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머니가 캐피탈이 아니다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머니라는 게 뭐 무언가 굿즈나 서비스를 생산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이 되어져야 이게 캐피털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돈을 내가 1억을 갖고 있다고 하자면 그 1억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로 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는 건 바로 아니잖아요. 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썼던 것처럼 머신이라든지 팩토리라든지 혹은 tools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. 머니 그 자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머니를 통해서 이런 머시너리나 팩토리스나 tools를 살 수는 있겠죠. 근데 사기 전까지는 이거는 캐피탈이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지점은 바로 이제 every choice has a cost라는 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scarcity라는 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거 scarcity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는 없어요.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잠을 더 잘까 혹은 공부를 좀 더 할까 아니면 친구들이랑 좀 더 행아웃 할까 이런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언제나 consequence, 이제 cost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쓰는 이제 비용가 이제 term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 이제 trade-off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.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다른 무언가를 포기하게 되는 일종의 alternatives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A를 한다면 B를 잃을 수도 있고 C를 잃을 수도 있고 D를 잃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해도 되게 좋을 거예요. 그럼 이제 트레이드오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예시에서 Saturday afternoon에서 뭐 스터디라든지 meet friends라든지 watch a movie라든지. 근데 이제 그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친구 만나는 것이라든지 혹은 영화를 보는 그런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손해를 보는, 이렇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.
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리고 opportunity cost라는 건 뭐 앞에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the next best alternative before gone 인 거예요. 결국에는 next best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겠죠. 가장 아쉬운 선택지. 그러니까 포기한 그런 alternatives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았던 그런 대안, alternative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랄까요? 뭐 AP 공부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넷플릭스를 보고 그런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AP 공부를 했다고 쳐보죠.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친구 만나기인지 혹은 넷플릭스 보기인지에 따라서 이 opportunity cost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 넷플릭스 보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이 두 가지가 그 뭐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.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나는 게 나에게 더 좋은 선택지였다. 그 당시에라고 하면은 이때는 그 넷플릭스를 보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는 게 본인에게 있어서 opportunity cost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좋다. 그래서 이와 같이 트레이드 오프와 opportunity cost를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 볼 때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 질문이 그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은 언제나 what과 how 그리고 for whom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되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scarcity 같은 게 단순하게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. 그러니까 한 사회 전체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. 예를 들어서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해야 할지도 결정을 해야 되죠.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예시를 들어볼게요. 한국 같은 경우에 그 현대도 있고 현다이랑 기아도 있죠.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두 회사가 생산할 수 있는 차량이 막 한국 내에서 팔리지도 않을 건데 막 2, 3천만 대를 생산할 필요는 없겠죠. 아무리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전부 다 생산을 하면은 그것을 생산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리소시스들이 다른 데 들어간다면 더욱더 분배가 잘 될 건데 오히려 3천만 대나 그렇게 차를 생산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차들은 팔리지 않고 뭔가 웨어하우스에 인벤토리로 남아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는 스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칩스라든지 그 세미컨덕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것들에 사용이 되었었더라면은 뭐 좀 더 많은 랩탑을 만든다든지 혹은 좀 더 많은 그 베큐um 머신 이런 것들을 만든다든지 가능하게 했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에게 그 분배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생산하면 좋을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what to produce라고 하면은 어떤 굿즈와 서비스를 생산할지 이것들을 좀 고민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죠. 그래서 어떤 더 많은 호스피터스를 만들 건지 혹은 엔터테인먼트 facilities를 만들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how to produce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labor intensive production 그러니까 좀 더 노동력이 많은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이제 machinery나 automation 같은 것들을 그 automation을 좀 더 많이 사용해가지고 무언가를 생산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for whom to produce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그 생산된 굿즈나 서비스가 있었을 때 그것을 누가 소비할지.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아웃풋들을 만든다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디스트리뷰트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이제 그게 세 가지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갔었을 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코노미 자체의 좀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마켓 이코노미 그리고 커맨드 이코노미 그리고 이제 믹스드 이코노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좋은데 이제 마켓 이코노미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뭔가 좀 더 친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대상들이 바이어나 셀러가 되는 거죠. 그럼 얘네들이 그럼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바로 프라이스가 돼요. 가격이 비싸면 안 사고, 가격이 싸면 더 사겠죠. 혹은 가격이 비싸면은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고, 기업의 셀러 입장에서 가격이 저렴해지면은 덜 프로듀스 하려고 하겠죠.
그래서 이걸 이제 디만드와 그 서플라이 얘네 둘이 계속해서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프라이스가 결정이 되거든요. 그럼 그로 인해서 뭐 소비자에게, 그 컨슈머들에게 일종의 시그널을 주는 거죠. 너 이거 살만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고, 야 이런 형태의 경제들에서는 거의 다 오너십 자체도 mostly private 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command economy라고 했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the government makes the major economic decisions라고 생각하면 좋아요. 이게 대표적으로 뭐 러시아나 차이나 이제 북한 이런 나라들이 좀 대표적으로 될 수 있죠. 근데 옛날에는 그러긴 했는데 요즘은 뭐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도 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근데 이제 뭐 개념 배우는 것 자체로 하면 커맨드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국가가 전체적으로 좀 통제하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합니다. 그래서 그걸 봤었을 때는 당연히 decision maker는 government라고 될 수가 있겠고, 그리고 이거는 메커니즘은 프라이스화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센트럴 플래닝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. 근데 이제 북한의 얘기로만 생각을 해볼게요. 북한의 얘기로만 생각하면은 북한은 이제 그런 뭘 하나하나 생산할지, 뭐 먹을지, 뭐 입을지, 뭐 집을 몇 채를 지을지 이런 것들 전체 다 그 거버먼트가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것이니까요.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는 어너십 형태도 대부분 이제 뭐 public 되거나 혹은 state owned 형태로 되겠죠. 그래서 정부가 결국에는 what to produce, how much produce, 혹은 그 다음에 where to distribute their resources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기라고 보면 돼요. 이제 실제 이코노미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이제 이러한 형태의 믹스드 이코노미라고 보면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디시전들은 소비자랑 그 회사들도 당연히 하지만 근데 정부들도 여기에 개입을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와 기업이 사고 혹은 생산을 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지만 동시에 정부도 뭐 텍스, 세금 같은 걸 매기기도 하고 subsidy,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혹은 뭐 다른 형태의 이제 뭐 생션 혹은 이제 뭐 인터벤션 같은 것들을 하죠. 혹은 이제 뭐 공공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하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스마트폰이 생산이 되면은 그건 이제 그 펌의 역할이긴 하지만 그게 얼마냐에 따라서 더 많이 사고 안 사고가 결정이 될 수 있겠죠. 그런 건 이제 마켓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좋지만 공교육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학교 다니는 애들은 거의 다 공교육을 받고 있죠. 퍼블릭 에듀케이션을 받고 있는 건데, 혹은 이제 그 내셔널 디펜스, 국방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 되게 크죠. 그것들은 정부가 예를 들어서 국방 같은 경우에는 뭐 전투기, 뭐 혹은 이제 파이터 jet이나 혹은 이제 bomber 이런 것들 몇 대 생산할 거냐 모두 다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고, 그래서 이제 정부의 플래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죠. 그리고 메디컬 서비스나 혹은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부랑 시장이 이제 공통적으로 둘 다 참여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얽혀 있는 형태로 보면 좋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애담 스미스를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사이드라인으로 알아가면 되게 좋은 건데 옛날에 이제 18세기쯤이었나요? 그때 이제 잉글랜드에 있었던 그 이코노미스트인 건데 이 사람이 했었던 게 시장에는 그 인비지블 핸드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그냥 냅두면은 그 마켓에다가 두면은 자기들끼리 가격도 잘 정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사고 안 사고가 결정나고 더 생산하고 생산하지 않고가 결정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이란 게 코오디네이트 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정부나 혹은 굿will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도 거기서 두면은 알아서 된다.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도 지금 그 맥북 에어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맥북 에어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근데 이번에 애플이 또 가격 올렸잖아요. 30% 정도인가? 제가 이거를 한 1500, 그러니까 1500불 정도에 샀는데, 이번에 1800인가 1900불이 됐더라고요. 근데 이게 지금 뭐, 이제 메모리, 요즘 램이 이제 되게 핫하니까, 램 가격이 올랐다고 30%나 올랐는데,
그러면은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이게 맥북 에어가 좀 싸다고 생각해서 사긴 했던 건데, 근데 가격을 그만큼까지 올려버리면 이걸 그만큼의 가격을 주고 살 가치가 있는지. 그냥 여러분들도 이제, 만약 메타를 바꿔야 되는 시기라고 하면은 너무 가격이 올랐으니까 안 사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애플은 자기들은 물건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으면, 그러면 이제 물건은 계속해서 프로듀스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. 그리고 그게 만약 안 팔린다고 하면 웨어하우스에다가 되게 두는 상황밖에 벌어지지 않고 그럼 웨어하우스에 대한 그 사용료도 내야 되잖아요.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사용료를 내기 싫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해서 시간이 쌓여가면 그 비용이 계속해서 점점점 이제 그러니까 쌓여 나갈 거잖아요. 그냥 그게 싫은 거죠.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그럼 애플도 선택을 하겠죠. 이때는 가격을 할인해줘야겠다. 프로모션 해줘야겠다. 뭐 10%, 20%, 50%, 뭐 whatever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프라이스로 인해서 코오디네이션이 되는 거니까 그로 인해서 그 컨슈머들은 좀 더 뭐 시간 좀 걸렸지만 결국에 원했던 우리들도 그 맥북 에어를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애플 입장에서도 그 물건들을 다 팔 수 있으니까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와 같이 애담 스미스는 그냥 시장에다 맡기면은 그냥 모든 게 좀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.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, 생각보다 말이 길어져가지고, 우선은 샘플 강의는 여기서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, 이제 AP 마이크로이콘 수업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, 뭐 PPC라든지, 아니면 다른 것들 이어서 쭉 다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지금까지 들어줘서 고맙고, 수고 많았어요. 김대현이었습니다.